We've done this today because there is a climate and ecological collapse ongoing, and governments are not taking action against it. 가장 수온이 낮은 3, 4월 달에 15도를 넘기고 있거든요. 이미 제주 바다는 아열대성 일부 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네, 사사건건 지금부터는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어요. 네, 초대 탄소중립위원장 맡으셨습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사사건건이 이 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예. 반복해서 다루는데 예. 이 잘 와닿지 않는 모양이에요.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이거. 글쎄요. 희한하게. 예. 지난달에도 그 외 고산지대에서 침엽수 말라가는 거, 예, 부상나무, 그것도 다루었는데 근데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어떤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사실 기후변화 하나만 놓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뭐 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88% 이상, 심지어 90% 이상이 심각하다고 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 환경 문제랑 섞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기후변화가 1위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1등은 쓰레기 처리, 그다음에 2위는 미세먼지, 이렇게 가까이 느끼니까요. 3위는 쓰레기 발생량, 4위가 기후변화, 이 정도 되고요.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제랑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 기후변화가 지난번 대선 전에 이제 KBS에서 의뢰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었을 때는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차기 정권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게 뭐냐, 1위가 기후변화 대응이었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게 10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뭐 부동산, 뭐 먹고 사는 문제 너무 많으니까. 집값이 1위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경제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미. 경제 문제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일반 국민들이 정말 피부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심각하게 못 느끼고 있어서 기후변화 문제를 너무 환경 문제로만 국한해서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환경 문제도 나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어디 멀리 북극곰이라든지 가난한 나라. 이번에 뭐 사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서 1,7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번 여름에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나가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문제로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경제 문제가 이미 됐다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계속 비용만 들이는 뭔가 규제처럼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요, 이거에 대응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응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만 비용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지연시켰을 때 그 비용이 점점 더 불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비용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실업의 문제까지도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업이 변화하는 이런 환경 규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오히려 우리 일자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그때 가서 문제라고 느끼면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많이 거론이 됐던 게 RE100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재생에너지 100%라는 영어의 줄임말인데요. 늦어도 2050년까지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거의 다 2050년을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늦어도 2050년까지는 기업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선언한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를 두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탄소를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는 뭐 원자력까지 해서 그렇게 하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참여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못 박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선언한 기업들이 그냥 자신들이 그렇게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기 혼자 물건을 만들지 않죠. 부품을 조달받는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고 나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이에요. 애플 같은 경우는 2050년이 아니라 30년까지 자기들은 탈탄소를 하겠다, 재생에너지 100%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재생에너지만 이용해서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라. 그게 이제 애플이 그렇게 나왔지만 애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참여한 이 참여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 네. 1년에 1기가와트 아워 이상을 소비하는 굉장히 그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자기들부터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그렇게 바꾸겠다고 나선 게 뭐 선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건 선진국의 소비자들이 바뀌고 있어요. 당신 기업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 기업의 물건을 더 이상 사지 않겠다. 이른바 이렇게, 윤리적 소비죠. 예, 그런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 투자사들이 ESG 경영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ESG 환경, 또 사회적 책임, 가버넌스를 해서 투명 경영 이런 경영을 하는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게 E가 제일 앞에 나온 것처럼 환경이 제일 핵심이고요. 그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기후변화 대응이에요. 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생에너지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점에까지 와버린 거죠.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 다 알겠다. 다 알겠는데 도대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100%라는 게 가능하긴 하느냐. 네. 이 좁은 땅에 인구는 많고 뭐 태양광 발전하자고 산림을 다 베낼 수도 없고 바람의 양이 또 뭐 질이 좋아서 계속 풍력 발전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어쩌자는 거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요, 그건 좀 잘못된 선입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뭐 북해를 보고 있는 그런 나라들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바람 네. 같은 게 반도 국가, 우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높은 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질이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보다 태양광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 우리보다 위도가 높아요. 그러네요. 일사량이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독일보다 우리가 일사량이 30%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또 영농형 태양광이 사실은 농촌에서 잘 모르시고 많이 그 반발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임차농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이게 농작물의 농사와 전기 농사를 같이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농촌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지고 있어요. 땅을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농사도 지을 수 있다. 농사도 짓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광포화점이라는 게 있어서요. 무조건 햇살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네. 일정 광포화점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식물들이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태양광 패널을 위에 설치하게 되면은 그늘을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분도 땡볕에서 일하지 않으셔도 되고 식물들도 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수확률이 적어지는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실증하는 단지가 있어요. 지금 그게 세보면 90% 이상 수확률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농민 입장에서는 또 전기를 생산해서 에너지 농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네. 그걸로 수익을 얻고 그래서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교수님 모시면 환경 이야기를 계속 할 줄 알았는데 경제 효과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환경 이쪽에서 이제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학생도 가르치고 연구도 했지만 저는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단체 활동도 지금 2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요. 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경제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죠. 그리고 건강 문제랑 이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 좀 더 부각이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본인들의 문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이게 하면 손해보지만 그래도 맞으니까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라고 그렇죠. 말하는 게. 이제는 농촌이 예전에는 그냥 도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처럼 존재했지만 이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공간으로 봤을 때 농촌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선진국들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국가들을 보면 농촌이 오히려 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광활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은 재생에너지를 좀 더 많이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거죠. 네. 자, 또 하나 예민한 문제가 원자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전 정부와는 달리 현 정부에서는 원전
기대는 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발전량 계획을 봐도 오히려 더 늘어나요. 석탄 화력 발전 의존도는 좀 낮춰가는 게 뭐 확연하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41.9%에서 19.7%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저 목표치는 2030년 목표치입니다. 또 원전은 더 발전 비중이 늘어나죠. 32%까지. 원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체적으로 그런 걸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너무나 정치 이념화되어 있는데요. 네. 저는 학자로서 제가 이제까지 연구하고 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전은 경제성이 이제는 없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없다? 예.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이 한 단지 한 본부에 여러 기가 입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 이용 효율이 높고 또 한국형 표준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더 그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대한 투자비, 건설비를 조달하는 게 다른 나라 민간 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발전 단가가 낮은 측면이 있었지만 원자력 발전에서는 사용 해결료라는 게 나오고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일본 같은 나라도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까지도 일본에서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 아무도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났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그럼 피해 비용을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또 피해 복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요. 또 원자력 발전소는 다른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수명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수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폐로를 해야 되는데 그 폐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폐로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적립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적립은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다 고려한다면 이게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용 해결료는 10만 년 이상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후세들의 안전을 생각을 할 때 이게 가능할 건가. 그리고 그 사용 폐기물, 방사능 폐기물 같은 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어디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고요. 네, 연구처 분장 만들겠다는 논의가 계속 헛돌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설계 수명이 종료되면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연장하는 걸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용의 해결료가 발생을 해요. 계속 운전하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저장할 공간이 지금 없거든요. 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을 지금 그 원전 부지에다 건식 저장 시설을 더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겠다고는 정치권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원 부지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용 해결료 처분장 문제는 진짜 어려운 숙제인데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계속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숙제를 못 풀고 근데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발전소의 발전량이 많습니다. 네. 이게 송전선로를 정말 제대로 구축을 해서 이걸 잘 발전된 것을 송전해서 소비지에까지 갖고 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해놨을 때 만들어진 발전량을 충분히 소비지까지 갖고 올 수 있는 송전선로가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밀양 송전탑 이런 싸움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죠.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다음에 그래요? 또 한 번 나오셔야겠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좀 거대 담론을 이야기했는데 개인들의 삶에서 노력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런 의구심도 있고 예. 한편으로는 그래도 윤리적 소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개인의 실천도 그래도 중요합니까? 저는 개인의 실천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법과 정책과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정책 제도 기존에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지 않은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바꾸느냐? 우리의 정치 지도자, 우리 대표들이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잘 우리가 선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미 선출된 분들이 계신다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행위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매일매일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소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업의 생산품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는 소비자로서 시장과 기업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그걸 경제 투표, 화폐 투표라고 부릅니다. 네. 투표는 꼭 정치 용지로, 투표 용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열쇠는 결국 시민, 소비자가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제가 예상한 거랑 초점이 자꾸 빗나가요. 환경 이야기 할 줄 알았더니 경제 이야기가 되고 개인의 실천도 어떻게 하면 좀 친환경적인 실천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사회적 실천은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인데 그렇게 의식적인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만 기대면 그분들의 수는 너무 적거든요. 알겠습니다. 모두가 바뀌어야 됩니다. 모두가 바뀌려면 법과 정책과 제도와 시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용카드로 투표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또 모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또 말씀도 재밌게 해주셔서 얻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윤순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